네, 여러분 2월 23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정규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막 외신을 둘러보다 보니까 404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말이 된다는 건지 404캐럿 같으면 글쎄요, 얼마나 크긴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크다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04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 오늘 여러 가지 뒤죽박죽의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 대사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책임이다. 북한이 원인 제공을 했고 북한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이기택 전 국회의원의 빈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규제 뉴스 메뉴부터 보시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름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정규제 칼럼 박근혜 대통령 3주년을 평가하는 어제 브렉시트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고요. 유럽 주가, 영국 주가도 아주 폭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국 주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0.44% 정도 소폭.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와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의 그런 뭐 소폭의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 트럼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도 이제는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공화당 내 주류들은 이 트럼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대안이 누구냐, 크루즈냐, 뭐 루비오냐 이렇게 굉장히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약간 주는 그런 논조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야 선거구 획정 되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얘기 또 있고요. 네, 다음. 미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 미국이란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이송현 아나운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탁합니다. 2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시간을 일하고 버는 돈은 독일의 절반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최근 일자리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구매력 평가 기준 시간당 평균 소득은 2013년 현재 14.6달러로 22위였습니다. 구매력 기준 시간당 평균 소득 1위는 룩셈부르크가 35.7달러를 기록했고 네덜란드,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순위가 중하위권인 것에 대해 노동시간이 긴 데다 생산성은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뭐 한국의 순위가 중하위권인 건 뭐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뭐 그렇게 이 뭐 룩셈부르크다 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 비할 정도의 국가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같은 OECD다 하다 보니까 뭐 통계만 나오면 이런 뭐 순서를 매겨서 우리가 OECD 하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OECD 하위라도 붙어 있는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22위다 그러면 글쎄요. 22위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OECD가 부자 클럽이니까 굉장히 좋은 숫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간당 임금이 얼마냐 하는 거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약간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되게 시간당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간인데 우리나라는 잔업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약간 그 통계 왜곡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근로시간을
그러면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실제로 훨씬 올라가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말하자면 근무 시간이 필요 없이 연장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당 임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참 웃기는 통계인데 하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 그래도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뉴스. 여야가 오늘 제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석으로 비례대표는 47석으로 각각 확정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정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바로 선관위로 송부돼 선거구 획정안은 모레 국회의장에게 제출되고 상임위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이 새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불리하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선거구가 300명으로 지금 국회의원이 지역구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헌법에는 2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200 5명, 6명 이런 수준이라야 맞는 거지. 200명 이상이라고 정해놓고 300명을 해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사실 이 300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다 하는 게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이라는 헌법 취지에 맞게 한 200, 한 5명 이렇게 되면 선거구당 선거구민의 숫자는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 아마도 한 몇십만 명, 한 20몇만, 30만 이렇게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제39차 본회의를 열고 제과업과 잡지류 소매업 등 8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사업 확장 등으로 동네 빵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과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2019년까지 동네 빵집 반경 500m 내에 출점할 수 없고 점포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참 이런 규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규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규제입니다. 근데 제가 사는 그 동네에는 이 동네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칼럼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 동네 빵집에 덤벼들었던 파리바게뜨가 지금 2번째 문을 닫았습니다. 그 동네 빵집, 제가 그 동네 빵집에 갑니다만은 그 동네 빵집 아저씨가 워낙 열심히고 또 빵을 맛있게 잘 만드세요. 가지도 여러 가지 힘들 텐데, 그건 물론 잠을 너무 못 자서 하루에 다리 뻗고 자는 거는 2시간밖에 못 잔다 할 정도로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밤늦게 일 끝나고 새벽에 일 끝나고 새벽에 조금 발 뻗었다가 바로 이제 반죽을 또 시작해서 생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발효를 시키고 오븐에 넣어서 손님들이 오기 전에 구워야 되고 하니까 정말 잠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빵집의 빵 맛은 끝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바게뜨가 거기에 2번이나 바로 앞에 내고 했다가 제가 낼 때 그래서 파리바게뜨 한번 가보고 저는 파리바게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가보고 이 가게는 저 동네 빵집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보니까 문을 닫더군요. 멋진 동네 빵집의 승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뭐 이런 거 한다고 보호가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대법원 1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모 씨와 시민 배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 씨는 혼자서 한 또 다른 공사방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제주 서귀포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에서 35분 동안 골재 투하 작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이 유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적절한 벌금인지는 또는 이 시위에 신부 수녀들도 많이 갔다 그래요. 신부 수녀들이야 평화주의자들입니다만은 글쎄요. 한반도의 무장 해제를 획책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아주 위험한 분들이면은 틀림없죠. 무장 해제하고 있으면은 괜찮을 거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순진하고 얼빠진 분들이죠. 내가 무장 해제해 있으면은 괜찮을 거다. 종교인들은 그래도 됩니다. 종교인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뉴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시행 중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시행 중인 일본에서 금고 판매량이 늘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현금 보관을 위한 금고 판매가 급증했는데 금고 제작사인 사마츠는 지난 한 주간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25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스위스에서는 세계에서 액면 금액이 최대인 1000스위스 프랑의 지난해 12월 유통량이 1년 전에 비해 11%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마이너스 금리 확산에 따른 것으로 향후 범죄자금 이동 제한을 위해 고액권 화폐 발행을 중단하면 1000스위스 프랑에 대한 가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네, 일본서 금고가 2.5배가 늘어났다고 하면 확실히 마이너스 금리 때문이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아예 금고를 고액권을 금고에 넣어둔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ECB하고 독일 중앙은행하고 이런 이제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아예 고액권을 발행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고 고액권을 발행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참 그 중앙은행이나 현찰로 보관하겠다는 또 예금주들이나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중국의 경기 둔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북한의 자금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의류 품목 액수는 6년 새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6년 새 4배 이상 증가하며 약진해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으로 향하는 북한 지하자원 수출은 하향세가 뚜렷합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북한의 수출 구조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네, 이 의류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이 호주 의류업체인 립컬이라고 하는 회사가 관광객들이 평양에 가서 뭐 사진을 찍었는데 공장 같은 데 견학을 하면서 거기에 립컬이라고 하는 상표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립컬 회사는 우린 북한에 발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중국에 발주한 것 중에 일부가 재하청이 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네, 다음 뉴스.
미국 대선 주요 주자들의 경제 공약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을 불문하고 세금을 깎고 지출을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이 주를 이뤘습니다. 샌더스는 공약인 전국민 의료보험, 공립대 등록금 면제, 유급 출산휴가 도입 등을 실시할 경우 10년간 재정 적자가 총 1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소득세 면제 등 파격적인 감세안으로 10년간 재정 적자가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힐러리는 공립대 등록금 지원, 건강보험 확대 등 지출 공약에다 연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4%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버핏세 등 세수 확대책을 내놓고 있어 증세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까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빚더미 저성장의 미국 경제가 사회보장 및 오바마 케어의 부담, 그리고 새 대통령의 공약까지 감당하려면 깜짝 놀랄 마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마크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분석한 데 따르면 만약 샌더스와 클린턴의 주장처럼 상위 500대 기업 CEO의 보수 총액 총 60억 달러를 평사원들에게 고루 나눠준다면 평사원 9,773만 명에게 고르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정규직 사원임금은 시간당 3.5센트 올라갈 것이다. 시간당 3.5, 10시간 하면 3달러 50센트. 축하드립니다. 말하자면 이런 계산이죠. 그런데 모아놓으면 또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포퓰리즘 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빚더미에 앉을 것이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미국인 절반 이상은 애플사가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장치를 해제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리서치 센터가 최근 미국인 1,0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애플이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장치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지지 당별로는 공화당원의 56%, 민주당원의 55%가 애플사가 테러범 아이폰 잠금 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지당이 없는 응답자에서는 해제 찬성과 반대 답변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음 뉴스. 영국의 유력 차기 총리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브렉시트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유럽 외환 시장에서 파운드화는 한때 2.4% 밀리며 파운드당 1.4058달러를 기록해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존슨 시장은 브렉시트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일이 오는 6월 23일로 확정된 직후 공개적으로 브렉시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는 영국의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자본 이탈,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동영상. 영국 의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기 막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서 있는 사람들도 국회의원들입니다. 서 있는 사람들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의원 수보다 적습니다. 그 저렇게 빼곡히 앉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도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 넓은 자리에서 컴퓨터까지 깔아놓고 컴퓨터에서 이상한 야동이나 보고 기자들하고 매번 싸움이나 할 게 아니고 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일찍 와야 자리에 앉죠. 그 지정석 제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일찍 와야 자리에 앉는데 일찍 못 오면 저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브렉시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Why UK leaving EU is good for America. 브렉시트가 미국에 좋은 이유. 닐 가디너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영국의 자유를 되찾고 글로벌 파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다. 미국과 영국의 파트너십 관계도 강화될 수 있다. 영국이 EU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세계 무대에서 자신감 있게 자유롭게 진짜 주권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뭐 이런 요지로 찬성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운드화는 달러당 0.7077 약간 약세권, 어제보다도 약간 약세권에 있습니다. 또 오늘 뭐 월이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 있습니다만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다니엘 아비스라고 하는 미 외교협회 회원은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젊은 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뉴햄퍼셔의 경우 30살 이하 유권자 그룹만 보면 샌더스는 83%의 득표율을 기록. 이 30세 이하에서 아이오와에서는 84%.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버니 샌더스가 어린애들에게 말하자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뭘 잘 모르는 애들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역시 마틴 펠트슈타인입니다. 마틴 펠트슈타인은 뭐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죠. 이건 제가 내일 시간 내는 대로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The US economy is in good shape입니다. 미국 경제 괜찮아. 경제 나쁘다고 계속 떠들면서 금리를 또 내리라, 돈을 더 풀어달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미국 경제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만큼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이런 요지의 칼럼을 썼습니다. 아주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영 차장 만나고 미리 보는 환경 보시겠습니다.